긍정심리학,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마틴 셀리그먼 긍정심리학. 마틴 셀리그먼은 42년 8월 10일 79세 뉴욕 올버니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력은 펜실베니아에서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이고 학습된 무기력 분야, 절망감, 학습된 낙관주의, 진정한 행복, 낙관적인 아동,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 없는 것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5세 된 딸 니키가 생일날, 아빠, 5살이 되던 생일날 이전에 내가 어땠는지 아세요? 3살부터 5살이 될 때까지 나는 울보였어요. 매일 징징거리며 울곤 했지요. 5살이 되면서 나는 더 이상 징징거리며 울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아빠도 심술 부리는 것을 그만둘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동안의 심리학은 밥만 구워진 빵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다루느라 밥만 구워진 빵이죠. 마저 구워진다면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행복에 대한 관점은 헬레니즘 시대는 이성에 대해서, 헤브라이즘은 신과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의 행복과는 소크라테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고 했고, 플라톤은 진정한 지혜의 바탕을 이성과 직관으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노력,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동기를 이해하려는 노력, 인생의 심오한 의미를 체득하여 영적인 노력은 플라톤의 철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의 행복관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과 직관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이성의 건강한 엄격한 자기 수양에 의해 길들여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감에 의해 경험된 내용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것, 인생에서 순간적인 경험보다 일관성 있는 삶의 전체적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선의 삶은 일시적인 욕망 충족보다 도덕적 완성이나 인격적 덕성을 구현하는 것, 이 상태를 유대무니아라고 칭했습니다. 유대모니아는 지속적인 진정한 행복감을 가져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상적인 목표로 중용, 도덕적 완성, 덕성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덕성이론은 덕성을 개발하고 함량을 통하여 가장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은 오늘날 긍정심리학에서 성격적 강점과 덕성의 개발을 중시하는 자기실현적 행복관의 철학적 기반을 이룹니다. 그리스 시대의 쾌락주의, 헤도니즘. 아리스티포스는 즉각적인 감각의 만족을 중시하면서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제도하는 것이 행복의 관건이라고 했고, 에피쿠로스는 권력 투쟁의 정치적 세계로부터 벗어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안락한 상태에 평온하게 머무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평안함, 절제된 쾌락, 고통이나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좋은 친구들과의 교제가 행복한 삶의 핵심적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행복의 주요한 측면으로 긍정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을 중시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적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스토아파는 제논, 스토아의 학파 제논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에 의한 감정 조절을 행복의 핵심적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감정은 눈먼 야생마, 필연적으로 인간을 불행으로 이끈다. 마음의 지속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을 사용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수적이다.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 인간의 비극은 이성에 대한 감정의 승리에 기인한다 라고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사건 자체에 의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에 대한 생각에 의해 고통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했습니다. 고대의 종교적 행복관, 기독교의 종교적 행복관은 하나님이라는 절대 권위에 순종하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추구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삶 속에서 얻는다고 했습니다. 초월적 존재가 정한 계율이나 규범을 따르며 살게 되면 행복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성한 계율 이론. 유대교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에게 깊은 애정을 지닌 존재, 종교적 헌신 중요,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예수의 가르침과 생애에서 발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중세의 행복가는 인생의 본질을 육체적 욕망과 영적 추구 간의 갈등적 투쟁이라고 보았습니다. 프로이드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원초와 이드와 종교 문화적 윤리를 반영하는 초자 간의 내면적 투쟁을 자아가 중재하는 역학적 구조로 보았습니다. 7대 죄악은 분노, 질투, 나태, 교만, 성욕, 방종, 물욕으로 보았고 4대 보편적 덕성은 신중, 용기, 절제, 정의, 3대 신학적 덕성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근대의 행복관, 개인주의, 다양한 장르에서 개인적 독특성과 창의성 표현, 개인적인 관점과 특성이 부각되고 이성주의는 이성에 의해 스스로 옳고 그름과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것, 경험주의는 진리는 이성의 논리뿐만 아니라 오감에 근거한 경험에 비롯된다는 것, 기계주의는 우주 전체는 시계 장치와 같이 어떤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분은 기계적 인과관계라는 냉혹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제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고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시민혁명,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는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것으로 창조주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낭만주의는 프랑스 혁명 정신적 폐허 위에서 19세기 초 자기 발견과 내면 경험에 충실하려는 것, 개인주의의 확산, 개인의 정서적 경험과 표현이 중요시됨, 사회적 가면 뒤에서 진정한 자아가 있고 사랑과 친밀감의 추구가 삶의 중요한 목표인 동시에 행복의 핵심적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동양 문화권의 행복과는 유교는 공자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은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도교, 노자, 도덕경에서는 세상 만사의 근본 원리이자 운행 동력인 도를 따르는 것이 최선의 삶이며 다양한 삶의 경험으로 체득되는 것, 음과 양의 조화로 보았습니다. 약수라 하여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불교는 사성제, 고집멸도, 탐진치, 삼독으로 개정의 사막을 수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경지인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과 업보, 선과를 얻기 위해 수행과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팔정도, 육바라밀, 사막, 지관, 쌍수. 삶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 어리석음과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해탈의 경지, 불방의 대승불교, 상구불이 하와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삶을 지향합니다. 개인적 해탈을 위한 수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헌신을 중요시 여깁니다. 20세기의 행복관, 긍정심리학의 선구자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자신의 무의식적 갈등과 과정을 최대한 자각함으로써 자아가 통제권을 확보하여 승화, 이타주의, 유머와 같은 성숙한 방어 기제를 통해 내면적 욕망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프로이드는 행복에 대해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분석심리학자 융은 인간에게는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내면적 성향인 자기 원형에 따라서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능동적인 과정, 이를 개성화 또는 자기 실현으로 봅니다.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인 이상상에 맞춰 살아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기 소외나 자기 부정에 이르게 됩니다. 무의식에 귀 기울이며 자기 원형의 메시지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은 권력, 의지와 열등감 보상 동기 외에도 사회적 관심 또는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와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건강과 성장 지향적인 긍정적 측면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긍정심리학의 선구자가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성장 지향적 존재. 메슬로는 욕구 위계설을 내세웠고 자기 실현 욕구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았으며 또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타인과 인간적인 유대를 형성하되 자율성, 독립성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일에 애정과 몰입,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자기 실현을 이루는 것이 성숙하고 행복한 삶으로 봅니다. 동기와 성격이라는 책에 긍정심리학을 향하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본주의 핵심 인물인 로저스는 인간 중심 이론에서 인간은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발현시켜 유능한 존재가 되려는 타고난 성향을 지닙니다. 이를 자기 실현 성향, 이러한 성향이 부모의 기대나 선호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거나 차단되면 부적응과 정신장애가 나타납니다. 치료자는 내담자를 무조건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솔한 태도로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자각하고 수용하면서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면 자기 실현적 인간으로 성장 가능합니다. 긍정심리학의 행복의 정의, 철학적 입장에서는 쾌락주의, 주관적 안녕, subjective well-being,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삶의 질, quality of life. 삶의 만족도는 정서적 요소, 긍정정서 플러스 부정정서, 그리고 인지적 요소, 삶의 만족도, 장기적 삶의 가치관, 목표에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정서에는 행복감, 즐거움, 환희가 있고
부정정서에는 우울, 슬픔, 질투와 같은 부정정서가 있습니다. 부정정서를 덜 경험할수록 주관적 안녕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긍정적인 주관적 경험들, 주관적 안녕, 행복감, 삶의 만족도, 몰입 경험, 긍정정서가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행복의 정의와 측정입니다. 자기 실현적 입장이 있습니다. 행복은 개인이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는 것, 성격적 강점과 덕목을 충분히 개발하고 발휘함으로써 인생의 중요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긍정적 특질, 즉 성격적 강점과 덕목, 지혜, 용기, 창의성, 관용, 절제, 영성 등의 연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다수 긍정심리학자들, 개인이 행복 판단의 주체, 행복은 주관적 현상, 개인의 주관적인 보고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 프로이드는 자기보고식 측정은 무의식적 방어 기제일 수 있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다. 실정적 연구 샌빅, 디너 세이들리츠. 자기 보고가 주변 사람들의 보고와 유사하고 함으로 자기 보고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챔튼이 2005년도에 언급했습니다. 행복 정도의 평가. 평가는 주관적 행복 수준,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행복 수준, 자신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삶의 상태와의 비교를 통한 행복 수준. 제가 주로 발표할 내용은 행복의 원천, 1부 주관적 행복의 이해, 2부 인간의 긍정적 성품, 3부 행복의 원천, 4부 긍정심리학의 응용. 긍정적 인간관계, 행복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 행복에 중요한 사람들, 의미 있는 타인들, 인간의 4가지 동반자, 가족 동반자, 낭만적 동반자, 사교적 동반자, 작업적 동반자, 사랑과 친밀감, 사랑의 유형은 에로스, 스토르케, 루더스, 프레그마, 아가페, 마니아. 사랑의 2요인설, 동반자적 사랑, 열정적 사랑. 접근적 태도, 갈등과 거부에 직면할 수 있지만 친밀감과 열정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뜻한다. 행복한 삶이란 개인적 경험 플러스 이상 실현. 긍정적 측면을 증가시키는 것은 부정적 측면을 줄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함께 여가를 보내고 내재적 동기를 충족시키고 긍정적 사회적 교류를 하고 애정적 접촉을 하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친밀감, 애정, 접촉 항상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 친밀감, 열정, 헌신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친밀감, 열정, 헌신이 다 있을 적에 가능합니다. 애착 이론은 에인스워스는 안정된 애착 패턴으로 양가적 패턴과 햇빛적 애착을 나누었죠. 형평이론은 경제학적 이론인 형평이론은 사람들이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그 관계의 손해와 이득을 계산합니다. 대인관계적 차원에서는 물품, 돈, 정보, 애정, 보살핌, 지위 등입니다. 사회적 지지, 평가적 지지는 건설적인 피드백, 이성, 사회적 비교, 이성, 정서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평가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가 있습니다. 평가적 지지에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해주고 사회적 비교죠. 정서적 지지는 공감, 신뢰, 돌봄, 양육, 정보적 지지는 충고, 제안, 해법, 도구적 지지는 실질적인 도움과 서비스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 남성은 배우자의 성적 부정을 더 질투합니다. 여성은 정서적 부정 질투를 더 질투합니다. 친밀감 이론은 두 사람이 상당히 오랜 기간 다양하고 빈번한 만남을 통해 유지하는 상호 의존 상태, 여기에는 변정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성과 의존성인 상반된 욕구가 개입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는 의존적 욕구와 자유롭게 각자로 남으려는 자율적인 욕구 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할비 포월스와 직먼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세심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할비와 오마르즈는 서로를 알고 알림으로써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귀인즉 해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긍정적 행동은 내부적 요인에 기인시키고 부정적 행동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시키는 것이 관계를 정진하는 방법입니다. 수용과 존중이 중요합니다. 결혼과 행복의 관계.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고 디노는 말했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긍정적 효과가 있고 또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갈등과 문제는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관계의 부부들은 대화 상황에서 부정적인 관계의 부부들보다 더 낮은 혈압과 더 낮은 생리적 반응을 보입니다. 결혼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결혼 만족은 결혼 초기에는 만족도가 높다가 자녀가 출생하면서 서서히 저하됩니다. 자녀가 청소년일 때 결혼 만족도는 최저점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자녀가 독립하게 되면 결혼 만족도는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면 나와 있죠. 청소년 자녀 양육 때 가장 그래프가 결혼 만족도가 가장 낮습니다. 결혼은 30세에서 34세 정도 결혼 정년기입니다. 결혼 정년기. 이렇게 결혼해서 이혼은 이쯤에 결혼해서 35세에서 39세 이혼을 많이 합니다. 자, 팝퀴즈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여기 제목에 알파벳이 무엇이 생략됐을까요? 네, R이 생략됐습니다. 레드 노티스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절도입니다. 절도. 부부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 만족도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 성격 특성, 기인 방식, 의사소통, 긍정적 환상, 부부의 상황적 요인들입니다. 성격 특성은 부부관계 속에는 한 사람이 낮은 자존감을 지니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으며 까다로운 습관과 변덕스러운 성격을 지니게 되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증적 성향은 사랑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책, 비난, 애착, 행복한 부부는 우호성과 자책과 비난과 애착의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우호성과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성격이 비슷할수록 부부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MBTI S와 N에 보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귀인 방식은 귀인은
상대방이 한 행동의 원인에 대한 해석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행동,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행동을 그의 무책임한 성격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우연한 실수로 돌리는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내부적 기인, 성격이나 신념에 기인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외부적 기인, 상황적 이유나 우연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귀인 오류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오해와 갈등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귀인을 함으로써 관계 정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계 만족도가 높은 부부들,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내부적이고 안정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상한 성품에, 짜증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는 직장 스트레스에 기인합니다. 낙관적인 부부일수록 결혼 생활이 더 원만합니다. 낙관성은 기인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 긍정적 상호작용은 부부 만족도 증진시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적 경청, 상대방 행동의 수용,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배려, 갈등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욕구를 수용하고 절충하려는 노력이 부부 만족도를 증진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는 긍정적 배려,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이혼으로 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소통 방법은 비방경담입니다. 비판적인 행동, 상대방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비난하거나 공격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는 상대방을 솔직하게 대하지 않고 자기 방어에 급급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상처 입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멸적 행동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감을 줍니다. 모욕적인 언사, 공격적 농담, 조롱과 비웃음, 혐오적 신체 언어를 사용하는 심리적 폭언입니다. 담쌓기,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신체적 거리를 두며 정서적으로 무관심합니다. 부부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방법입니다. 한 번의 불평은 한 번의 칭찬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응. 항상 긍정적인 반응은 필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3대1로 부부의 친밀감과 연결감을 정진하는 방법은 대단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평소에 서로에게 지지와 애정 전달하는 작은 몸짓입니다. 긍정적 환상. 사랑의 긍정적 환상. 사랑은 눈이 머는 것. 머레이와 홈즈는 건강한 자존감과 현실적인 낙관주의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환상을 탄력적 환상, resilience illusion이라고 했습니다. 단 배우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부인하거나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부부의 상황적 요인들. 자녀 출산, 결혼 만족도는 자녀 출산 이후에 저하됩니다. 주택 마련하는 상황, 양가 가족의 경조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결혼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부부관계 만족도는 신혼 초기가 최고조이고 자녀가 독립 후에도 올라갑니다. 단 부부 만족도가 하강하는 때는 청소년 자녀를 둔 시점입니다.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결혼 만족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자녀 양육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지속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부부가 서로의 관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경우 새로 엄마가 된 아내는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영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더라도 부부가 서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면서 부모의 역할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부부 만족도는 신혼기처럼 더 증가 가능합니다. 결혼 생활의 질.
결혼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 생활의 질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긍정적 상호작용과 정서 표현을 많이 하고 역할 분담이 잘 될수록 결혼 만족도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한지 몰라서 이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저의 경험담은 나비입니다. 내가 옳다를 놓기, 내가 배우자보다 낫다를 놓기, 내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기,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나의 부족함을 찾아내어 행동 수정해 나가기, 비방 경담 멈추고 감사함으로 채우기, 이 세상에는 용서할 사람이 없음을 깨닫기, 신앙, 명상 등을 통해 메타인지 길러서 내가 나의 꽃이 되기. 위의 것이 가능하면 나머지는 꿈입니다. 직업적 성취와 만족, 몰입과 자기 실현, 방해가 줄어들고 즐거우니 몰입이 가능하고 그 결과 자기 실현하기는 더욱 수월해집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여가활동, 후속 세대 양성과 삶의 향유 경험 4가지 유형은 세계 초점적 향유, 자기 초점적 향유, 인지적 성찰, 체험적 몰입이 있습니다. 인지적 성찰은 머리로 깨달음이고 체험적 몰입은 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라이언트와 브로프는 향유 방식을 자신의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고 기억을 하고 자축하며 감각을 느끼고 하향 비교하고 몰입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일시적 인식하고 축복으로 여기는 것. 수로 봤습니다. 즐거움을 해주는 생각은 kill joy thinking은 다른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동안에 다른 일에 대해 생각하고 더 좋았던 상황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자책하기, 우울감을 유발시키고 지속시키기입니다. 아들러와 페글리는 here and now에 주의 기울이기, 갖고 있는 것에 주의하고 경외심을 가지며 감사하고 상실과 역경에서 배울 점 찾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축하하고 하향식 비교입니다. 행복의 결정 요인은 향유하기와 대처하기입니다. 향유하기는 긍정정서 경험을 증가시키고 대처하기는 부정정서 경험을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트와 베로프는 자신의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고 기억을 잘해두고 자축하며 세밀하게 감각을 느끼고 비교하며 하향 비교하고 몰입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일시적 인식을 하고 축복으로 여기기. 즐거움을 해치는 생각은 kill joy thinking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동안 다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좋았던 상황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며 우울감을 유발시키고 지속시키는 것. 아들러와 페글리는 here and now에 주의 기울이고 갖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세상에 대해 경외심을 지닌다. 감사하는 마음을 경험한다. 상실과 역경에서 배울 점 찾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축하의식을 거행하고 불행한 과거나 타인과 하향적으로 비교한다. 행복 결정 요인은 행복 기준점, 삶의 상황, 의지적 활동, 향유하기와 대처하기는 행복 기준점이라는 어떤 범위 내에서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의지적 활동이다. 향유하기, 긍정정서 경험을 증가시키기 위한 의도적 노력, 대처하기, 부정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적 노력. 브라이언트와 베로프는 향유하기, 대처하기 모두 증진 방법 6가지. 사회적 지지망 확대. 브라이언트와 베로프는
사회적 지지망 확대하고 생활 경험을 기록하고 행복감 정진 위해서 하향식 비교하고 힘들 때 즐거울 때나 유머 감각을 잘 활용하고 영성과 종교는 고난의 극복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감사와 축복감을 증진하며 인생의 무상함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브라이언트와 프로프는 말했습니다. 하향 비교, 욕망 충족 이론 한계 근거.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외부적 조건과 행복도의 상관관계는 미미합니다. 욕망의 충족 상태는 일시적입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다른 욕망이나 상위의 욕망이 부각되며 그 충족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욕망이 충족되면 그러한 상태에 익숙해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 욕망이 충분히 충족되어도 자신보다 더 풍요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행복감이 저하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 그대가 갖지 못한 것을 상상함으로써 그대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훼손하지 말라. 그대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그대 자신이 과거에 갖기를 열망했던 것임을 결코 잊지 말라. 향유하기의 필수 조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끌거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현재의 주의를 집중하게. 현재 경험의 긍정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기. 향유하기 정진 방법. 하루에 한 번씩 20분, 매일 20분간 스스로에게 미니 휴가를 주기. 산책하고 독서, 음악 감상하기. 인생을 되돌아보기. 향유 과정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서. 행복의 기도. 내 몸과 마음 스펙트럼으로 담아낸 긍정 심리학. 긍정 경험, 내 인생에서 절정감, 몰입, 경이로움, 여행, 자연 감상, 은행나무 반딧불이, 음악, 이루마, River Flows in You, 예술작품, 그림, 영화, 연극, 오케스트라, 시, 깨달음, 명언, 공부의 즐거움. 내재적 동기, 몰입, 중요, 행복의 심리학적 이론 배경. 내재적 동기, 어떤 외부적 보상과 상관없이 일 자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릴 때 작동하는 것.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서 그러한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 속에서 자체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통제 집단, 훌륭한 화가인 정서를 보여주면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상을 주는 것. 통제 집단이 아무런 지시 없이 단지 그림을 그리도록 했으며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기. 실험 집단, 단지 그림을 그리도록 했으며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기입니다. 과연 결과는 외적인 보상이 그림 그리기에 대한 본래의 내재적 동기를 없애버린 것처럼 보임. 그러나 다른 두 조건의 아동들은 2주 후에도 그림 그리기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흥미를 보임. 첫째 조건은 내재적 동기가 외적인 보상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을 과잉 정당화, over justification.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외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면 그 일 자체에 대한 흥미와 선호는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이유는 외적인 보상의 정당화로 내재적 동기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쾌락주의적 관점과 자기실현적 관점. 육체적, 물리적 즐거움 이상 추구, 주관적 관점, subjective well-being으로 행복의 정의. 주관적 안정감은 삶에 대한 만족감,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삶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 회복, 기쁨과 같은 정적 정서의 빈도나 강도는 높을수록 좋으며 부정 정서, 슬픔, 걱정과 같은 부정 정서의 빈도나 강도는 낮을수록 좋음. 자기실현적 관점, 유데모니아 어프로치. 행복은 자기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관점. 인본주의 관점이 메슬로의 욕구 위계설과 로저스의 충분히 기능하는 삶과 괴를 같이 한다. 6가지 심리적 안정감 척도를 통해 행복 측정, 자기 수용, 개인적 성장, 삶의 목표, 환경의 통제, 자율성, 타인과의 긍정적 인간관계.
주관적 안녕은 몰입 유도, 흥미 전열, 외재적 가치, 경제적 성공, 신체적 매력, 사회적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 주관적 안녕이 저하된다. 내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 주관적 안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내재적 목표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현감과 생동감이 높으며 신체적 증상이나 우울감이 낮다. 권력 욕구가 높은 사람은 부정적 기분과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보고한다. 친화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 기분을 많이 보고한다. 에먼스. 내재적 동기를 지닌 사람들은 업무성과 끈기, 창의성, 자존감, 활기찬 향상, 전반적인 행복 수준이 높게 보고된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때 말하는 말, 카이로스는 몰입할 때 질적 관점의 시간으로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한다. 기회의 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한 판단과 신속한 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지금이 바로 기회다. 행복의 심리학적 이론. 욕망 충족 이론. 심리적 욕구는 생리적 근거보다는 학습의 역량이 더 뚜렷한 후천적인 욕구이다. 메슬로의 위계적 욕구 발달 이론. 하위 욕구의 충족에 의해 상위 욕구가 발전하여 행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하위 욕구에 불만족이 생겨나면 우리의 행동은 하위 욕구의 충족을 위해 퇴행된다. 목표 이론 중 접근 목표. 목표는 접근 목표와 회피 목표가 있다. 접근 목표는 approach goal,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도록 동기부여한다. 회피 목표는 avoidance goals, 위험, 곤란, 공포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접근 목표가 회피 목표보다 주관적 안녕과 관련성이 높다. 비교 이론, 괴리 이론, discrepancy theory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여 그 기준과의 긍정적 차이를 인식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다른 사람, 과거의 삶, 이상적 자기상,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이러한 기준들과 비교했을 때 우월한 방향으로의 차이가 클수록 더 높은 행복감을 경험합니다. 높은 기준과의 상향적 비교를 하는 사람은 불행감을, 하향적 비교를 하는 사람은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적응과 대처 이론.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의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원효는 일제유심주라고 했죠. 적응은 adaptation. 쾌락을 주는 동일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그에 대한 쾌락을 점점 덜 느끼게 되는 것. 둔감화, 습관화입니다. 취미활동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적응 또는 둔감화가 일어나 흥미를 상실하지만 그 활동 속에서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거나 창의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민감화가 일어나 흥미가 정대될 수 있다. 대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이다. 적응, 수동적 과정이며 대처는 능동적 과정이다. 이게 중요하다. 적응은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거, 수동적 과정이고 대처는 능동적 과정이다. 대처 영역은 주관적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상의 적정 경계선.
optimal margin for illusions. 안정감은 긍정적 환상이나 다른 자기 기만 전략들과 복잡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객관성에 이를 여유가 있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약간의 낙관주의. 예를 들면 물컵을 반이나 채워진 것으로 보느냐, 물컵을 반이나 채워진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반이나 모자라는 것으로 보느냐 사이의 선택이다. 낙관적 관점이 더 유익하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히 보는 능력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더 높은 정신건강 수준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연관되어 있다. 적응과 대처 이론 시사점은 긍정적 변화에 주목하는 것. 사건의 긍정적 측면에 주의하고 사건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부정적 사건 수용하고 미래를 위한 교훈적 의미를 발견하며 미래에 긍정적 기대를 하고 최선의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대처를 하는 것이다. 환상의 적정 경계선. 물컵에 물을 봤을 때 반이 차 있을 경우 반이나 채워진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반이나 모자라는 것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자신과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지각이 필요합니다. 적응과 대처 이론의 시사점은 긍정적 변화에 주목합니다. 사건의 긍정적 측면에 주의하고 사건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부정적 사건을 수용하고 미래를 위한 교훈적 의미를 발견하며 미래에 긍정적 기대를 하며 최선의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대처를 합니다. 6개의 핵심 덕목. VIA Classification of Character, Strength and Virtues. 지혜, 자애, 용기, 절제, 정의, 초월입니다. 지혜는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가 있습니다. 하부 요인으로 자애는 사랑, 친절성, 사회 지능이 있습니다. 용기는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이 있습니다. 절제는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 조절이 있습니다. 정의는 시민정신, 공정성, 리더십이 있습니다. 초월은 감상력, 감사, 낙관성, 유머 감각,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덕목이 부족하나요? 혹시 자기의 성향이 있으신 분? 자기의 성향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덕목은 자존감과 자기애성.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사건이 터졌을 때 정서로 받아들입니다. 비정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정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데 정서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것을 긍정 정서로 가느냐 부정 정서로 가느냐입니다. 긍정 정서로 갔을 때는 기쁨으로 가고 또 자기 존중감이 상승되고 상호 호감이 생겨 사랑이 싹듭니다. 하지만 정서로 갔을 때 부정 정서로 갈 때가 문제입니다. 자기 존중감이 손상되고 분노가 생기고 자기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서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서 자기에 대한 위협이 생기며 슬픔이 생겨 자기에 대한 상실감이 생깁니다. 자기에 대한 상실감으로 슬픔이 생기고 자기에 대한 위협으로 공포와 불안이 생기며 자기 존중감 손상으로 인해 분노가 발생됩니다.
자존감 형성 과정은 자기평가 과정 셀프 어세스먼트,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도록 노력합니다. 자기 입증 과정 셀프 베리피케이션, 현재의 자신에 대한 자기평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고양 과정 셀프 인핸스먼트,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고양 과정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자신을 평가할 때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저의 의견은 자신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권 긍정적 자기 편향적 오류는 덜 일어나는 편입니다. 자기 애성의 특징은 경쟁적이고 지배적이고 공격적이고 분노 성향이 높습니다. 자신의 우월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위협에 과민하고 무시를 받는 듯한 단서의 분노로 반응합니다. 용서와 부적 관계가 높습니다. 처방은 자신의 단점을 기꺼이 보고자 할 때 타인을 더 잘 용서 가능합니다. 자기 애성의 반대 성향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볼 수 있죠. 장기적 관계에서는 호감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인관계 실패 원인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보살핌, 헌신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과장된 자기상을 가지고 있고 공동으로 노력한 일에 대해서는 공정한 분배와 보상을 하기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며 고마움을 표현할 줄 모릅니다. 용서, 자기 애성 있는 사람은 용서와 부적 관계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서의 의미는 공격이나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나타내는 긍정적인 심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소를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폭력을 감소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 감정과 보복 욕구를 개인이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심리적 노력을 용서라고 합니다. 자아 탄력성, 이고 resilience. 스트레스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성장으로 통합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는 자아 탄력성이 스트레스의 양이나 비율에 상관없이 지혜의 발달에 중요합니다. 지혜, 피셔에 따르면 지혜는 변증법적으로 생겨납니다. 한 극단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다른 한 극단은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신중성은 프루던스. 신중성은 선택을 조심스럽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지 않으며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은행을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장기적 목표가 효과적으로 성취되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humility. 겸손의 핵심은 한계와 장점을 지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려는 비방어적인 태도입니다. 긍정 왜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절대적 정확성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하게 보려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자기에 대한 관점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높은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메타 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대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미미한 존재를 깨닫거나 전지전능한 신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식하거나 타인에게 빚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자각을 얻을 때 겸손해집니다. 롯데호텔 매거진 별 해는 밤, 한국의 은하수 명소죠. 자, 어떻습니까? 이 그림을 보니 이번에는 밀키웨이 반딧불이 은하수입니다. 뉴질랜드 와이모트 동굴 내에 있습니다. 뭐로 보입니까? 언젠간 날고 말 거야 우리 꽃길만 걸어요. 유기방 가옥 수선아.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이루마의 River Flows in You. 로얄 앨버트 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꽃과 수선화와 이 반딧불이와 이 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광활한 별들 중에 하나이고 반딧불이 자연 이렇게 수많은 수순아들 아름다운 음악가들 중에 한 사람 저 많은 사람들의 중에 한 사람 우리는 모두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른 광활함 속에 하나의 상의 일속입니다. 거대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미미한 존재를 깨달을 때 겸손함이 생기고 이른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Daffodils by William Wordsworth. 저 높이 계곡과 언덕 위를 떠다니는 구름처럼 나는 외롭게 떠돌아 다녔다. 그때 갑자기 황금빛 수선화 한 무리를 보았다. 호수 옆에 나무 아래서 산들바람이 흔들리며 춤추고 있었다. 마치 은하수에서 반짝이며 빛나는 별들같이 계속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강기 속의 가장자리에 줄지어 이어졌다. 나는 한눈에 만송이를 보았고 그들은 고개를 높이 들고 활기찬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 옆의 물결도 춤을 추었으나 수선화는 합창하며 생생한 물결을 만들어 압도했고 시인은 이러한 즐거운 동행자들이 있어 마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었다. 나는 보고 또 보았지만 그 모습이 내게 어떠한 불을 가져다 주었는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다. 자주 아무 생각 없이 또는 깊은 생각에 빠져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내면의 눈에 수선화가 스친다. 고독의 기쁨이 되어 그리고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춘다. 이것을 영어로 이분은 낭독을 하는데 눈물이 저 한쪽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겸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향유할 것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어진 것을 잘 향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지닌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향유할 수 없다면 무미건조한 일이겠죠. 진정한 행복은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자기 실현을 하는 동시에 인생의 즐거움을 충분히 향유하는 것입니다. 300년 된 은행나무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딸과 그림자 사진을 찍고 대학교 상담소에서 부산 외대에 배치되어 채용박물관에 나가서 MBTI를 42명에게 해석해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향유하기와 행복 정진하는 방법은 포디스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살아간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회적 활동을 한다. 의미 있는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인생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살아가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으며 과도한 기대 수준을 낮추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고 건강한 성격을 발달시키고 좀 더 외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행복을 중시합니다. 마이어스는 행복한 삶의 10가지 제안. 지속적인 행복은 성공이나 성취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잘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합니다. 좀 더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활동을 합니다. 적절한 시간의 수면을 취합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자신의 영성을 키워나갑니다. 행복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은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